심장이 딱 1분만 멈춰도 당신은 의식을 잃고 4분이 지나면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며 10분이면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심장은 1분에 약 60번, 하루에 10만 번, 평생 동안 무려 20억에서 30억 잽을 쉬지 않고 뛰고 있는데요. 단 한 번이라도 이 리듬이 무너지면 5리터가 넘는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하고 산소가 끊긴 세포들은 몇 분 안에 괴사하기 시작하죠. 우리가 사랑이니 감정이니 하면서 심장에 온갖 낭만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만 실제로 심장이 하는 일은 단 하나, 바로 압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은 이 압력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그리고 심장이 어떻게 이 압력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살려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심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발렌타인데이 카드에 그려진 그 빨간 하트 모양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심장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거든요. 진짜 심장은 양손을 꽉 쥐었을 때 정도의 크기에 무게는 고작 250g에서 350g밖에 안 되는 속이 빈 원뿔 모양의 근육 덩어리입니다. 위치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처럼 완전히 왼쪽에 있는 게 아니라 가슴 정중앙, 양쪽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이라는 공간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다만 살짝 기울어져 있어서 한쪽 끝은 왼쪽 엉덩이 방향을, 다른 쪽 끝은 오른쪽 어깨 방향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심장의 대부분이 몸의 중심선에서 약간 왼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심장은 심낭이라고 불리는 이중벽 주머니 안에 들어있습니다. 바깥쪽의 섬유성 심낭은 단단한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어서 심장을 보호하고 주변 구조물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심장이 뛸 때마다 이리저리 튕겨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안쪽의 장막성 심낭은 다시 두 층으로 나뉘는데 심장벽에 직접 붙어있는 장측과 바깥쪽의 벽측 사이에는 윤활액이 채워져 있어서 심장이 박동할 때 마찰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죠. 마치 기름칠이 잘 된 기계처럼 말입니다. 심장벽 자체도 3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가장 바깥쪽이 심해막으로 아까 말한 장막성 심낭의 장측과 같은 층이고, 가운데가 심근층으로 실제로 수축을 담당하는 심장 근육 조직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쪽이 심내막으로 얇은 편평상피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세 층이 겹겹이 쌓여서 심장이라는 펌프의 벽을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심장의 진짜 핵심은 이 벽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방들과 판막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협력해서 혈액을 순환시키느냐에 있습니다. 심장은 중격이라는 얇은 벽에 의해 좌우로 나뉘어 있고 각 쪽에는 위아래로 2개씩 총 4개의 방이 있습니다. 위쪽의 2방은 심방이라고 부르고 아래쪽의 2방은 심실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심방은 저압구역이고 심실은 고압구역이라는 점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액체는 항상 고압에서 저압으로 흐르기 때문이거든요. 흔들어서 터뜨린 탄산음료 캔을 생각해보세요. 캔 안에 압력이 높고 밖에 압력이 낮으니까 뚜껑을 따는 순간 음료가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죠. 심장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작동합니다. 각 방에는 판막이 하나씩 있는데 이 판막들은 클럽 문 앞에 서 있는 경비원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열려서 혈액을 내보내고 일단 닫히면 절대로 혈액이 역류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죠. 누군가의 가슴에 귀를 대보면 들리는 그 두근두근 소리, 정확히 말하면 럽덥 럽덥 하는 소리가 바로 이 판막들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입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근육이 수축하는 소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판막이 닫힐 때 혈액이 부딪히면서 나는 소리인 거죠. 심방과 심실의 역할은 완전히 다릅니다. 심방은 온몸을 돌고 돌아온 혈액을 받아들이는 수용 챔버 역할을 하고 심실은 그 혈액을 다시 내보내는 배출 챔버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방의 벽은 상대적으로 얇습니다. 혈액이 낮은 압력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냥 아래에 이완된 심실로 밀어넣기만 하면 되니까 큰 힘이 필요 없는 거죠. 반면 심실은 진짜 펌프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벽이 두껍고 근육질입니다. 특히 왼쪽 심실은 온몸 구석구석까지 혈액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른쪽 심실보다 훨씬 더 두꺼운데요. 실제로 왼쪽 심실벽의 두께는 오른쪽의 약 3배에 달합니다.
이제 혈관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혈관은 크게 동맥과 정맥으로 나뉩니다. 기억하기 쉽게 정리하면 동맥은 심장에서 나가는 혈액을 운반하고 정맥은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을 운반한다고 보면 됩니다. 해부학 그림에서 동맥을 빨간색으로 정맥을 파란색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의 피가 파란색인 순간이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건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혈액은 항상 빨간색이고 다만 산소가 풍부할 때는 선홍색에 가깝고 산소가 적을 때는 좀 더 어두운 빨간색이 될 뿐이죠. 자, 이제 혈액이 실제로 어떻게 순환하는지 따라가 봅시다. 먼저 오른쪽 심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심실이 수축하면 혈액은 폐동맥, 반달판막을 통과해서 폐동맥관으로 들어가고 이 폐동맥관은 곧바로 좌우 폐동맥으로 갈라져서 양쪽 폐로 향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동맥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폐동맥만큼은 예외입니다. 폐동맥은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운반하는 동맥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산소를 다 써버리고 돌아온 혈액이니까요. 폐에 도착한 혈액은 아주 작고 얇은 벽을 가진 모세혈관으로 들어갑니다. 이 모세혈관 벽이 워낙 얇아서 기체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거든요. 여기서 혈액은 이산화탄소를 폐포로 내보내고 대신 신선한 산소를 받아들입니다. 마치 택배기사가 빈센 상자를 회수하고 새 물건을 싣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산소를 가득 채운 혈액은 4개의 폐정맥을 통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데 이번에는 왼쪽 심방으로 들어갑니다. 폐정맥 역시 예외적인 혈관인데요. 다른 정맥들은 산소가 부족한 혈액을 운반하지만 폐정맥은 산소가 풍부한 혈액을 운반하거든요. 방금 설명한 이 경로, 그러니까 오른쪽 심실에서 폐를 거쳐 왼쪽 심방으로 돌아오는 이 순환을 폐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짧고 단순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순환이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 산소는 가장 급한 겁니다. 음식 없이는 몇 주, 물 없이는 며칠을 버틸 수 있지만 산소 없이는 단 몇 분도 못 버티거든요. 하지만 폐에서 산소를 받아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산소가 실제로 몸의 각 세포까지 전달되어야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다음에 설명할 체순환입니다. 산소를 가득 머금은 혈액이 왼쪽 심방에 들어오면 왼쪽 심방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아래의 왼쪽 심실로 밀어넣습니다. 이때 혈액이 통과하는 판막이 승모판인데요. 왼쪽 심실에 혈액이 가득 차면 2번에는 왼쪽 심실이 강하게 수축합니다. 이 순간 혈액은 방금 내려온 왼쪽 심방 쪽으로 다시 올라가고 싶어 하지만 승모판이 쾅 닫혀버리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지죠. 결국 혈액은 대동맥 반달판막을 통과해서 우리 몸에서 가장 동맥인 대동맥으로 뿜어져 나갑니다. 대동맥의 지름은 정원용 호스만큼이나 굵어서 엄청량의 혈액을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거든요. 대동맥에서 출발한 혈액은 점점 작은 동맥들로 갈라지면서 온몸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근육이든 뇌든 신장이든 피부든 모든 조직에는 모세혈관이 그물처럼 퍼져 있어서 혈액이 거기까지 도달할 수 있거든요. 모세혈관에서는 아까 폐에서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번에는 반대 방향입니다. 혈액 속의 산소가 세포로 전달되고 세포에서 나온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혈액으로 들어오죠. 산소를 다 나눠준 혈액은 이제 더 이상 선홍색이 아니라 어두운 빨간색이 되어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온몸에서 모인 정맥혈은 결국 2개의 큰 정맥으로 합쳐지는데요. 상체에서 오는 혈액은 상대정맥으로, 하체에서 오는 혈액은 하대정맥으로 모입니다. 이 2 대정맥은 모두 오른쪽 심방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 여기로 쏟아져 들어오죠. 오른쪽 심방이 수축하면 혈액은 삼천판을 통과해서 오른쪽 심실로 내려가고 우리가 처음 시작했던 그 지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왼쪽 심실에서 온몸을 거쳐 오른쪽 심방으로 돌아오는 이 긴 여정이 바로 체순환이고요. 결국 혈액순환은 크게 보면 팔자 모양의 2개의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심장에서 폐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폐순환 고리가 하나 있고 심장에서 온몸으로 갔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체순환 고리가 또 하나 있죠. 이 2 고리가 심장에서 만나서 끊임없이 연결되면서 돌아가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건 바로 고압과 저압의 끊임없는 교대입니다. 심실이 수축해서 고압을 만들면 혈액이 나가고 심실이 이완해서 저압을 만들면 혈액이 들어오고 이 과정이 평생 동안 멈추지 않고 반복되는 거죠.
아까 심장 소리가 럽덥럽덥 한다고 했는데 이 소리의 정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첫 번째 소리인 럽은 승모판과 삼천판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왜 이 판막들이 닫히느냐면 심실이 수축을 시작하면서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 판막들이 안 닫히면 혈액이 심방으로 역류해버리기 때문에 꼭 닫혀야 합니다. 이렇게 심실이 수축해서 압력을 높이는 시기를 수축기, 영어로는 시스톨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 소리인 덥은 대동맥 반달판막과 폐동맥 반달판막이 닫히는 소리입니다. 심실의 수축이 끝나고 이완이 시작되면 심실 안의 압력이 갑자기 떨어지는데 이때 대동맥이나 폐동맥으로 나간 혈액이 다시 심실로 역류하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반달판막이 닫혀서 이를 막아주죠. 이렇게 심실이 이완해서 다음 혈액을 받아들이는 시기를 이완기, 영어로는 다이아스톨이라고 부릅니다. 혈압을 잴 때 간호사가 120에 80 같은 두 개의 숫자를 알려주는 거 아시죠? 이 두 숫자가 바로 방금 설명한 수축기와 이완기의 압력입니다. 첫 번째 숫자인 120이 수축기 혈압으로 심실이 수축할 때 동맥에 가해지는 최대 압력을 나타내고요. 두 번째 숫자인 80이 이완기 혈압으로 심실이 이완할 때 동맥에 남아있는 최소 압력을 나타냅니다. 이 두 숫자를 통해 의료진은 당신의 심장과 동맥이 얼마나 건강한지 고압 상태와 저압 상태에서 각각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수축기 혈압이 너무 낮으면 여러 가지 문제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혈이나 탈수로 인해 혈액량 자체가 줄었을 수도 있고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졌을 수도 있죠. 반대로 이완기 혈압이 너무 높으면 심장이 쉬고 있을 때도 동맥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는 뜻이라 고혈압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 몸에서 항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보면 혈압이 정상 범위를 벗어나는 게 왜 위험한지 이해가 될 겁니다. 너무 높은 혈압이 오래 지속되면 동맥벽이 손상되고 순환에 문제가 생기며 결국 심장, 폐, 뇌, 신장 등 거의 모든 장기가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뚜렷한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동맥벽이 높은 압력에 계속 노출되면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지는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이렇게 좁아진 동맥은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오고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막히거나 터지면 뇌졸중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혈압을 체크하고 관리하는 게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혈압이 너무 낮은 저혈압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충분하지 않아서 어지럼증이나 실신이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장기들이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해서 손상될 수 있거든요.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은 노인들에게 흔한데 이로 인한 낙상이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혈압은 너무 높아도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적절한 범위 안에서 유지되어야 하는 거죠. 지금까지 심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혈액을 순환시키는지 알아봤습니다. 요약하자면 심장은 4개의 방과 4개의 판막으로 이루어진 펌프로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고압과 저압을 만들어내고 이 압력 차이가 혈액과 온몸으로 순환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수축기에는 심실이 강하게 짜면서 혈액을 내보내고 이완기에는 심실이 느슨해지면서 다음 혈액을 받아들이죠. 우리가 혈압이라고 부르는 그 숫자들은 바로 이 두 시기의 압력을 측정한 것이고요. 심장은 사랑이나 감정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차여도 심장이 정말로 부서지는 건 아니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설렘 때문이 아니라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서 심박수가 올라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장이 덜 놀라운 건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뛰기 시작해서 당신이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일하는 장기, 평생 동안 수십억 번을 뛰면서 당신의 모든 세포에 생을 공급하는 장기, 그게 바로 심장이거든요. 시나 노래의 소재가 되기에는 너무 기계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쩌면 이런 묵묵한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더 가까운 건 아닐까요?